경기도 광주에 있는 타운하우스처럼 생긴 다세대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이 먼저 공매로 먼저 나왔어요. 공매를 일단 갖고 오고 나머지 부분도 소송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경공매를 이용해서 지분 그리고 소송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인 거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분 부동산의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분 경매에 이렇게까지 빠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2년도부터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접했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2, 3천만 원으로 좀 할 수 있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는 대출에 대한 주제도 없었어요. 몇 차례 받아도 낙찰 금액의 7, 80%는 계속 대출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 소액 원룸 투자를 막 해봤어요. 했는데 소액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시세 차익이 안 생겨요. 시세 차익이. 꼬박꼬박 월세는 들어오는데 시세 차익이 없어요. 몇 년 전입니까?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10년 동안 제가 네, 이거를 남양주에 있는 원룸인데 원룸 4평짜리를 4개를 받았는데 월세는 10만 원 올라갔는데 시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월세 세팅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시세책을 꼬박꼬박 모아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 싶어서 고민고민 하던 차이에 제가 경매 메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투로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그냥 우연히 지금 말하는 공간 임대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빈 시간은 남들한테 임대 공간을 빌려주자.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를 1,900만 원에 250만 원씩 모아서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8개월 만인가 4천만 원 주고 팔게 되면서 소액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네 8개월 만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어갖고 그거 해보겠다 생각해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서울에서 개인 강습하시는 5명에서 10명 사이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수강료는 3개월의 기준에 2천만 원. 일주일에 주말에 한 번.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네요. 4명에서 500만 원씩 걷어서 제가 대표로 나머지는 직장인이니까 못 가고 저는 자영업자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공솔터미널에서 강변 테크노마트를 춘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게 되면서 배우고 나서 또 실천력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경제상도도 없고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넘었어요. 뭘 받아도 60%에서 70% 사이였지.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분 경매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분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핵심은 아셔야 돼요. 지분에 제가 들어갈 때 1,000만 원 미만을 소액이라 그러거든요. 소송도 스킬이지만 1,000만 원 미만은 스킬보다는 협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큰 거 부분은 1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상당히 많이 보고 손해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반면에 소액인 같은 경우 주택을 들어가도 한계가 있는 거고 토지도 들어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공유자와 협상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저도 예전에는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거죠. 무조건 공유자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싫으면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경매인가 공매로 한 1,000만 원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감정가가 3천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돈 줄 수는 있는데 태도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1,500 정도 손해를 안 보는 정도에서 팔긴 팔았는데 지분에 대한 소액 부분은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다. 1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미래 가치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해가 거의 이제 없다.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을 좀 더 요하는 대신 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기본 경공매보다는 지식을 또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법무사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일반인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지분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협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하는 협상력. 소송의 문제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 번만 알려줘도 되거든요. 이게 뭐 절차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법적인 논리를 펴서 일반 민사처럼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같이 협상을 잘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셀프 등기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라 하는 건데 제가 한 번 딱 보여줬거든요. 제 1기 수강생들한테 셀프 등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안 하고 그때 낙찰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 보고 하라 그러고 옆에서 한 10명이 지켜보면서 같이 법원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거 지켜보고 저번 주에 각자 셀프 등기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저번 주에 각각 혼자서 해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또 법무사님은 낙찰 받으면 한 네. 사이클은 무조건 케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론으로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그걸 같이 해주신다는 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긴.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는 2030이 예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이 있어서 컴퓨터랑 관련돼서 2030이 더 잘해요 사실은. 그러면 법무사님 투자 사례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물건이 다양하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건별로 몇 개만 찝어서 같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도록 할게요.
단독주택 이거는 제가 함께 투자했던 거라서 금액이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단독주택 부분은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는 입지가 사실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홍천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2천만 원에 들어가서 협의를 통해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건지 3천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고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죠? 기본적으로 50%인데 3개월 안에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뭐 200% 정도 되는 거라고. 좋습니다.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단독주택 말고 이제 그 다세대 경매하고 공매를 콤비네이션으로 이용해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타운하우스처럼 생긴 다세대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이 먼저 공매로 먼저 나왔어요. 공매로 그 당시 감정가보다 40% 싸게 60%대에서 2분의 1 받아왔고 나머지 부분도 소송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그때도 60% 초반에 가지고 왔어요. 감정 가격이 4억 정도였는데 총 제가 드린 건 한 2억 2천 정도에 들어왔고 대출 한 1억 8천 들어가 있고 선순위로 이제 임차인이 1억에 105만 원에 들어가서 공시지가도 2억 4천이기 때문에 허그에서 보증보험 조건이 126%에서 2억 8천은 항상 맞출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2천에 들어가서 플러스 날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공매를 이용해서 지분 그리고 소송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인 거죠. 공매를 일단 갖고 오고 공유자한테 팔면 좋죠 빨리.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꼭 굳이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른 소송 기술을 또 이용해서 다 가져와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주택은 이제 넘어가고 토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토지도 대지, 전답, 임야, 도로 다양하게 많이 하긴 했네요. 대지 먼저 이거는 이제 공매로 받은 건데 이것도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건데요. 작년에 받아서 감정가의 60% 정도 1억 4천에 나와 있는 거를 9천만 원 정도에 받아서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정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1층에는 상가 주택을 넣을 수 있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팔라고 앞에 이제 현수막도 붙여놓고 매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정도 목표로 매도로 내놓으신 거예요? 1억 4천 정도 감정가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토지만 사서 보유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감정가 1억 4천 정도에 지금 내놨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라는 이런 게 뭐 저감되는 경우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보고 입찰하지 않잖아요. 시세를 보고 입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대부분 현재 시세가 맞나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시세가 좀 형성이 돼 있는 편이에요. 지금 당장 이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를 사서 건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형성되는 편이에요. 근데 전답, 임야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많이 없어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중에 전답, 임야는 부르는 게 갑이다. 만약에 없으면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재개발하려는 사람도 있고 전원주택 지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1,000원짜리라지만 1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많은 편이에요. 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농지증이 좀 강화되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서는 농지증 자체를 안 내주려고 해요. 제가 사람마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투자 성향이에요. 경매 1기 배우셨던 분 중에 농지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지만 꽂히셨나 봐요. 수업 시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제 30km 정도 이외로 벗어나게 되면 좀 농지증 내주는데 좀 강화돼서 농지 취득 심의 대상이 돼서 좀 강화되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유망한 지역 근처에 사시나 봐요. 저랑 통화를 하면서 농지증을 계속 지금 내고 계세요. 농지증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설득을 시키는 작업이고 한 번 하고 나서 안 내준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피드백 드리면서 계속 지자체에 가서 3-4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그게 나오면 단독으로 입찰 들어가는 거고 받게끔 계속 지금 제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은 거는 이천시에 있는 SK 바로 옆에 있는 전이에요. 전. 제가 처음으로 100% 이상 넘겨서 한번 해봤어요. 118%로. 지금은 이제 토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대지라고 해도 70% 이상은 안 들어가고 임야 같은 경우는 30%대, 도로도 30%대라는 원칙이 있어요. 해봤는데 이런 것도 되더라.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1,200만 원 중에 공유자랑 잘 협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상을 통해서 소송을 안 가고 1,200만 원에 매도한 경험이 있어요. 얼마에 낙찰받으셔서 533만 원. 1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강해요, 저항이. 변호사를 써갖고 소송이 나온다든지 변호사를 쓴다 그래도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자꾸 소송이 질질 길어지게 돼요. 근데 1,000만 원 미만은 협상이 좀 빨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은 100% 넘는 거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현 시세에서 1,000만 원 미만이면 100%도 막 1차에 가다가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건 주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토지는 70% 이하가 맞지 않나. 법무사님 낙찰 받으시고 협상하실 때 본인이 법무사라는 거를 밝히세요? 처음에는 안 밝혀요. 좀 친해졌다 생각됐을 때 소송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밝힙니다.
제가 그 나머지 지분권자라면 현직 법무사가 100%를 넘겼었다? 그러면 왠지 내게 더 가치가 있나 보다 하고 뺏기기 더 싫을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지분 1기생들하고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하고 다 해봐라.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저희 대리인인 법무사하고 통화해보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 주시면 된다. 그럼 또 그때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 번 받고 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사실 현실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그죠? 경험을 한 번을 해봐야 최소 경험이 되는 거지. 또 1기를 잘 마무리하고 네. 2기를 모집 중인데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기를 하고 나서 한번 쓰러지긴 쓰러졌죠. 대표님께서 모약도 보내주시고 지분을 한다고 해서 꼭 지분만 딱 알려준다 이렇게 좁은 시야로는 가르치지가 않아요. 단순히 지분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부동산 유형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지분을 얹혀서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자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분만 배워서 쓸모가 있겠냐 꼭 그렇지만 않다.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생생한 현장 체험을 저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 현장에서 법원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명도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공지를 해드리면 편하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장점이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플러스 실전 그리고 적용까지 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이론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을 또 1대1로 다 처리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강의가 인기가 있지 않나.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도 피디님도 잘 해주시니까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